네, 불안한 당신에게 1편 하겠습니다. 이분은 이제 우리가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사례가 나오고요. 그 사례에 대해서 처방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사례를 보면 이분의 제목 자체가 내 생에 가장 두려웠던 순간입니다. 예, 죽음을 떠올리신 거예요. 그래서 죽음이란 단어가 떠오르면서 두려움, 그리고 화, 내가 왜 죽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시면서 그다음에 아이들, 아내 이런 걱정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다는 걸로 이제 이 수기를 시작하시는데요. 이분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됐냐를 잘 써주셨는데 사무실에서 계단 내려가는데 어찔하신 거예요. 이 어찔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 의외로 현운, 정말 어지럼증 때문에 이비인후과도 가시고 여러 과를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어지러움이 공황의 아주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그 어지러움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. 근데 이분이 사무실에서 며칠 동안 계속된 야근과 늦은 술자리 때문에 이런 후유증이 아닌가 생각하셨답니다.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잘 지내시다가 일이 정말 힘드실 때, 정말 술 많이 드시거나 피곤하신 정도에서 야근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첫 발병을 경험하시는 정도가 굉장히 많아요. 이분도 이제 식당에 가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렸답니다. 어지러운 게 좀 지나가더니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다 그러셨대요. 동료들이 야, 왜 이래? 너 무슨 술 덜 깬 거 아니야? 그랬다는데 동료들이 막 그러고 있는데도 본인의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어지럽고 그러면서 심장이 막 뛸 것 같고 뛰면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, 정신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아내와 아이들이 스쳐 지나갔답니다. 야, 죽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,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부인한테 전화를 하셨대요. 내 통장이 어딨다, 15일에 뭐 갚아야 된다,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. 그러면서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로 가셨다는 거거든요. 근데 흔히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내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혈압, 심전도 이상 이런 게 있는지 아닌지 해가지고 검사도 하고 뇌 MRI도 찍고 대개 이런 경과를 겪습니다. 이분도 그러셨어요. 응급실에 가서 했더니 검사 다 하셨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.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거죠. 실제로 몸 자체는 아주 건강하시니까. 그랬더니 의사가 와서 언제부터 이랬냐고 물어보더니 스트레스 받은 일이 없냐라고, 아니 몸이 아픈데 왜 스트레스 얘기를 하고 있지? 그러더란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답니다.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의사를 가만히 봤더니 일반 의사, 심장내과 의사일 줄 알았더니 정신과 의사, 정신건강학과 의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기분이 말하자면 상했답니다. 기분이 상해가지고 내가 정말 내 정신이 잘못된 게 아닌데 왜 이러지 하면서 쭉 말 물어보는데 대답도 잘 안 하셨대요. 그런데 결과를 봤더니 공황장애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. 나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아주 의지가 센 사람이고 평생 잘 살아왔는데 신체적으로 건강한데 내가 정신병이라니. 사실 공황장애는 정신병이 아니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받으시고는 내가 정신과 환자라는 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각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대요. 몸과 마음에 동일시해서 그렇다. 신체에도 병이 올 수 있고 몸에도 오지만 동시에 마음에도 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이분은 어떻게 입원해서도 식사도 못하시고 체중이 8kg나 줄었답니다. 내가 왜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왜 죽지?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퇴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증상이 자꾸 나오시는 거래요. 점점 기력도 없어지고 링걸 주사 좀 맞으면 살 것 같고 주사 맞는데도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. 이러다가 혈관이 터져서 죽을 거 아니냐. 옆에서는 급체 아니냐, 기가 막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주물러주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.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공황장애라는 병을 찾아봤었대요. 찾아보면 아주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 공황장애 증상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. 보면 볼수록 자기랑 똑같았다는 겁니다. 내가 공황장애인 걸 그렇게 부인했지만 정말 명확하게 공황장애다.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지셨어요.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수용하고 어떤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. 내가 공황장애일 수 있구나. 이 공황장애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생긴 거구나 라고, 실제로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내가 공황장애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때 치료가 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분은 많이 지친 상태에서 퇴원을 하셨지만 너무 지치고 힘들더래요.
그래서 술도 끊고 운동도 시작하고 잠도 자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또 생활을 바꾸시거든요. 근데 실제로 보면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커피도 끊으시고 뭐 이렇게 다시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 변화가 또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. 많이 힘들고 이분은 그래서 결국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나는 정신과 약을 먹기 싫으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운동도 하고 좀 이겨보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또 공황이 나왔던 거예요. 아, 내가 리더였고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약 말고 약 먹으면 난 중독될 거야. 그래서 정말 약도 먹기 싫으면서 혼자서 내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데 될 수가 없죠. 사실은.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내 자기의 어떤 깊은 심연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. 내가 항상 두려운데 뭐가 이렇게 또 두렵지? 그 두려움이 무엇일까? 결국 이분이 갖고 있었던 거는 자기의 존재가 언젠간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이럴 바에는 내가 그냥 열심히 살자. 병원도 좀 다니자. 그래서 병원을 다시 가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답니다. 자기가 남에게 좀 의식하고 남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완벽하게 보이려고 했던 것들이 더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냥 자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답니다. 그러면서 훨씬 편해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그 책 말미에 써주셨는데 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것을 얻었다. 첫 번째는 가족과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과 죽음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람들을 믿게 된 것이다. 병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었다라고 해가지고요. 처음에는 정말 그 공황이 오는 게 뭐 무시무시한 적군의 대장 같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내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라고 써주셨어요. 이게 수기였습니다. 거기에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 어떤 이분에 대한 어떤 처방전 같은 거를 내려서 그 뒤에 이제 써주셨거든요.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불안이라는 게 안전하지 않다. 안일 불자에 안전한 안자 써가지고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불안은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정서입니다. 실제로 우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우울증 때문에 많이 알고 있지만 어떤 분은 우울을 평생 겪어보지 않으신 분도 있거든요. 그런데 불안은 그렇지 않습니다. 세상에 불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인간 자체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안인 거예요. 원시시대 때 뭐 공격에 대해서 뭐 짐승들이 공격할까봐 불안하고 적들이 쳐다올까봐 불안하고 그뿐만 아니죠. 요즘에는 뭐 애들 같은 경우 청소년은 진학 때문에 불안하고 어른이 되면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노후 때문에 다 불안하지 않겠어요? 거기에 뭐 사고도 생기고 스트레스 생기고 그래서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 불안이 확 심해지는 거죠. 그래서 그 불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불안하지 않으려고 애쓸 때 내가 조절이 안 되면서 불안이 밀려드는 게 바로 공황장애거든요. 나는 되게 건강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더 그런 걱정이 불안을 더 불러일으키는 거죠. 이게 사실 공황장애라는 것도 뭐 의학에서 따지면 그렇게 오래된 진단명이 아닙니다. 이게 80년대 이후에 공황장애라는 병을 붙이기 시작했거든요. 그 전에는 뭐 신경쇠약, 불안신경증으로 보내졌는데 패닉이란 말, 패닉 디소더란 말로 우리가 이제 공황장애를 번역해서 쓰는데 이 패닉이란 말이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인 펜이라고 하는 신, 펜이라고 하는 아주 장난꾸러기는 아니고 이 펜이 원래 헤르메스하고 페넬로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뭐 온몸이 털투성이고 아래가 염소같이 생긴 반인반수거든요. 그 펜이 숲에 살았는데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괴성을 질렀답니다. 근데 그 괴성이 너무 무서워서 펜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려하고 안절부절 못했다, 불안해했다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펜의 병이다. 그래서 패닉 디소더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황장애라고 번역을 했거든요. 우리가 공황이란 말 자체는 경제 공황이라는 데서 쓸 수 있죠. 뭐 증시가 다 떨어지고 경제 쇼크 오는 상태를 패닉 공황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나도 그런 상태가 되는 것들을 공황 상태라고 해서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오는 게 공황입니다. 그런데 그것이 발작 형태, 패닉 어택, 그 어떤 뭐
왜 어택이라고 하는 발작이란 말을 쓰냐면 뭐 미쳐서 발작이 아니라 평상시에 괜찮다가 어떤 순간에 확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발작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.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공포심이 느껴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극심한 공포가 겪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마비가 아닐까 뇌졸중이 아닐까 죽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게 되면서 공황장애로 이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. 이게 사실은 보면 공황장애가 왜 힘들어지냐면 내가 살다 보면 뭐 불안을 겪거나 심장이 뛰는 일을 겪는 거는 늘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왜 병이냐면 이것을 내가 조절해야 돼. 심장 뛰는 거를 이렇게 뛰면 더 큰일 나. 이제는 뛰지 않도록 해야 돼. 근데 세상에 심장을 안 뛰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? 뛰는데. 뛰고 있구나, 내가 힘들구나라고 아시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조절해 보려고 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스스로 내가 심장을 조절하려고 애쓰는 거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건 완전히 편견입니다.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약도 좀 제대로 드시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약을 먹을 때 정신과 약을 먹으면 뭐 독해서 몸이 해로울 거야 중독될 거야 생각하시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치료에 더 악영향을 줍니다. 소량의 약물을 잘 유지하시면서 내가 어떤 증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잘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.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었는데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안전된 상태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의 예를 들었는데 태양의 흑점 활동이라는 게 있잖아요. 흑점이 굉장히 에너지가 생기고 막 올라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흑점 활동이 있으면 뭐 통신이 끊어질 정도로 큰 에너지가 나오는데 사람도 그런 활동을 할 때가 있어요. 흑점 활동을 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어떤 좀 힘드니까 그 힘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공황이 일어나는구나.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공황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편하십니다. 실제로 심장이 뛰는 건 뭐가 힘든 거를 내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거든요. 그 시도가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나 스스로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황이 일어나면 내가 좀 힘들었구나. 어떤 일 때문에 힘들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 내 감정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나를 잘 관찰하는 것을 시작하시는 것들이 이 1번 수기의 어떤 교훈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번 이야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